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지난 삶을 솔직히 털어놓고 싶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마음으로요. 저는 올해 43살 서울에 살고 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어요. 불 속에서, 빚더미 속에서 수없이 무너지고 또 일어선 삶이었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집은 참 행복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와 남동생, 네 식구가 오순도순 살았죠. 그때 살던 동네는 정말 좋았어요. 골목에는 또래 아이들이 많아서 매일 뛰어놀았고 엄마들끼리는 개모임도 하고 그랬어요. 여름이면 골목 어귀에서 고기 구워 먹고 겨울이면 한 집에 모여 다 같이 떡국을 끓여 나눠 먹고 얘들아 밥 먹자.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친구들과 뛰어가서 함께 밥상을 둘러싸고 앉곤 했어요. 그때는 정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땐 몰랐죠. 그 모든 게 얼마나 소중한 순간이었는지를. 아버지는 건축 일을 하셨어요. 작은 공사부터 시작해서 점점 규모를 키워나가셨죠. 처음 몇 년은 괜찮았어요. 집도 아파트 2채나 있었고 차도 좋은 걸 타고 다니셨거든요. 하지만 서서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공사를 해주고도 돈을 못 받는 일이 잦아졌어요. 아이고 사장님, 다음 달에 꼭 드릴게요. 지금 자금 사정이. 그런 말만 듣고 돌아오시는 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설상가상으로 IMF까지 터졌어요. 1997년 온 나라가 휘청거릴 때 우리 집도 함께 무너져 내렸죠. 여보, 이제 정말 어떻게 하지? 부모님이 밤늦게 나누시는 대화를 들으며 어린 마음에도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 무렵부터 집안은 빚더미에 올랐어요. 밤마다 무서운 사람들이 찾아와 문을 두드렸어요. 이봐, 신 사장 돈 갚아야지. 언제까지 도망만 다닐 거야? 쿵쿵쿵 문 두드리는 소리에 저는 동생과 함께 이불 속에 숨어서 떨었어요. 어머니는 문틈으로 작은 목소리로 사정하셨지만 그들의 고함 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주까지 무조건 가져와. 못 가져오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지? 그런 말을 남기고 가면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아파트 2채도 큰아버지에게 넘겼다가 투자 실패로 다 잃어버렸어요. 그제 알았어요. 가진 것이 많아 보여도 지켜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버지가 더 이상 생활비조차 마련하지 못하시자 어머니가 어렵게 마련한 돈으로 작은 치킨집을 차리셨어요. 기름 냄새 가득한 좁은 가게에서 하루 종일 닭을 튀기셨어요. 어서 오세요. 뭘로 드릴까요? 손님 앞에서는 밝게 웃으셨지만 뒤돌아서면 한숨을 쉬시는 모습을 여러 번 봤어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시는 뒷모습도요. 저는 그런 어머니 옆에서 자전거로 배달일을 도왔죠. 그때가 국민학교 6학년일 때였을 거예요. 배달하는 아들이 안쓰럽고 고마움에 작은 치킨 한 조각 입에 물려주시면서 눈시울이 붉어지곤 하셨죠. 그런데 그 조그만 가게까지 빚쟁이들이 찾아왔어요. 아줌마 남편이 주기로 한 돈 언제 갚을 거야?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고함을 치며 행패를 부렸어요. 치킨을 먹고 있던 손님들이 놀라서 나가고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사정하셨어요. 죄송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장사가 잘 안 돼서. 그런 일이 반복되자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발길을 끊었어요. 장사는 더욱 안 되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한편으론 아버지는 빚에 시달리다 보니 노름에 손을 대기 시작하셨어요. 술 냄새 풍기며 꼭두새벽에 몸도 못 가누시며 문 앞에 쓰러져 계신 것도 몇 번 보았고 어머니와도 자주 다투시고. 그런 아버지와 함께 사는 엄마가 어린 제가 보기에도 힘드시겠다 싶었어요. 어느 날 오후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평소라면 장사 준비를 하고 계실 엄마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늘은 일찍 일 나가셨나? 가게 문도 닫혀 있었고 그 후 일주일 넘게 집에 오시질 않았어요. 그리고 주말 때쯤인가 문방구 오락기 앞에서 구경하던 참이었는데 어머가 집에 들어오시더니 짐가방을 들고 다시 나가시더라고요. 엄마 어디가? 엄마는 한번 뒤돌아보시더니 잠깐 나갔다 올게 하고 떠나셨어요. 그게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어요. 어른들 사이에서는 다른 남자 만나서 갔다.
돈 벌러 갔다 같은 말들이 떠돌았어요. 어린 마음에 엄마를 원망하기도 했어요. 그저 나보다 3살 어린 동생을 나쁜 길로 안 가게 돌봐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어머니 없는 집에서 아버지, 동생, 그리고 저 셋이 살았어요. 아버지는 하루 종일 집을 비우셨고 저는 동생을 돌보며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주방에서부터 불이 났어요. 순식간에 번진 불길 앞에서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불이야, 불이야. 이웃들이 소리치며 뛰어왔지만 이미 집 안은 불바다가 된 후였어요. 소방차가 와서 불을 껐지만 집 안은 새까맣게 탔어요. 그나마 남은 가구들도 물에 젖어 쓸 수 없게 됐고요. 그렇게 저희 4식구는 뿔뿔이 흩어졌어요. 아버지는 공장 기숙사로, 저는 친구 집으로, 동생은 고모 집으로. 한 지붕 아래 함께했던 시간이 완전히 끝나버린 순간이었어요. 교복도 불에 다 타버려서 남들이 입다 버린 큰 교복을 얻어 입었어요. 바지통은 헐렁했고 소매는 길게 접어 올려야 했어요. 육성회비도 제때 낼 수 없어서 1년 내내 복도에서 대걸레질을 해야 했어요. 쉬는 시간에 다른 아이들이 매점에 가거나 떠들고 놀 때면 저는 어김없이 혼자 복도를 닦고 있었죠. 담임 선생님이 육성회비 못 가져온 대신 대걸레 칠을 시키셨지만 나중에 알았는데 선생님이 몰래 제 돈을 대신 내주셨다더라고요. 친구네 집, 친척 집을 전전하며 살면서 말 못할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항상 눈치밥 먹고 때로는 배려의 말 속에도 비수 같은 말들이 가슴에 꽂혔어요. 그런 날이면 혼자 울면서 생각했어요. 차라리 죽어버릴까? 실제로 몇 번 칼을 손목에 가져다 댔어요. 하지만 동생 생각이 나면서 멈췄어요. 내가 죽으면 동생은 어떻게 하지? 그 생각에 간신히 버텼어요. 방학 때가 되면 뭐든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전단지, 스티커 붙이기, 방향제 알바까지. 커서도 물론 뭐든 했던 것 같아요. 공장에서도 일하고 배달도 하고 막노동도 했어요. 번듯한 직장은 꿈도 꿀 수 없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어요. 매달 얼마씩이라도 갚다 보니 조금씩 줄어들기는 했어요. 그러다가 한 여자를 만났어요. 제가 이런 상황인데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었어요. 힘들어도 함께 버텨보자.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그 말에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정말 오랜만에 삶에 희망이 생겼어요. 하지만 제 안의 상처는 너무 깊었나 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꾸 자해를 했어요. 손목에 상처를 내고 엉망진창 될 때까지 술도 마시고 어느 날 크게 다툰 후 또다시 그런 짓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본 A는 이제 한계였나 봐요. 너가 이럴 때마다 지금도 너무 힘들지만 나중에 가족이 된 후에도 또다시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면 감당이 안 돼. 미안해. 결국 그녀는 떠났어요. 또 한 번 혼자가 됐어요. 그 무렵 우연히 어머니와 연락이 닿았어요. 집을 나간 지 거의 20년 만이었어요. 아들 잘 있지? 잠시 얼굴 좀 볼까?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기쁜 듯 울고 계셨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머니도 그동안 정말 힘들게 사셨더라고요. 다른 남자를 만난 것도 저희를 버린 것도 아니었어요. 단순히 빚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잠시 피한 거였는데 그 잠시가 10년 넘어버린 거였어요. 어머니를 원망했던 마음은 처음부터 없었지만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그냥 눈물만 날 뿐이었죠. 20대 내내 저는 투잡, 쓰리잡을 뛰며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하루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배달을, 주말에는 막노동을 몸은 늘 만신창이었어요. 지쳐 쓰러질 때마다 술과 담배로 버텼어요. 하루에 담배 2갑은 기본이었고 소주 한 병은 물처럼 마셨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마음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바꿀 수가 없었어요. 당장 먹고 살기도 바빴거든요. 30 중반쯤 주방 실장으로 일하던 식당에서 한 여자를 만났어요. 그 사람이 옛 애인과 너무 닮은 거예요. 웃음소리, 말투, 눈빛까지.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나는 아직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구나. 부끄럽고 한탄스러웠어요.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진짜 변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먼저 담배를 끊었어요.
10년 넘게 피운 담배를 하루아침에 끊었어요. 금단 증상이 심해서 며칠 동안 잠도 못 잤지만 버텼어요. 술을 마시면 담배 생각이 나기에 술도 완전히 끊었어요. 술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새벽에 신문 배달까지 시작했어요. 자정이 넘어 일이 끝나면 새벽 2시부터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아침까지 달렸어요. 피곤한 몸이었지만 이른 아침 해 뜨는 풍경의 한강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이제는 달라질 수 있겠다는 희망이 조금씩 생겼어요. 시원한 새벽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치유의 시간이었어요. 담배와 술을 끊으니까 몸이 건강해졌어요. 일하는 것도 덜 힘들어지고 마음도 좀 더 맑아졌어요. 돈도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담배값, 술값만으로도 한 달에 상당한 돈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나도 변할 수 있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좋은 사람도 만났어요. 제 처지를 다 알고도 받아주는 사람이었어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이 중요하지. 지금의 처지를 누구보다 이해하고 함께 해주었어요. 아주 오래도록 알고 지낸 것처럼 편안한 안식처 같았어요. 지금은 어느덧 40을 훌쩍 넘겼어요. 아직 결혼은 못했지만 좋은 사람과 함께 조금씩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어요. 물론 아직은 많이 부족하죠. 아직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고 때로는 과거의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자해하지 않고 술과 담배에 의존하지도 않아요. 무엇보다 희망을 잃지 않아요. 동생도 잘 자라서 지금은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어요. 우리 형제는 많은 말 대신 고생 많았다는 짧은 말로도 통하는 것이 많아요. 아버지는 근처에 살고 계시면서 자식들에게 짐되지 않겠다는 말과 미안하다는 말을 항상 하세요. 그 말을 들으면 미안하단 말 마시고 그저 건강하게만 계셔달라고 말을 하죠. 돌이켜보면 제 삶은 정말 파란만장했어요. 불 속에서, 빚더미 속에서, 절망 속에서 수없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건 결국 가족들 때문이었어요. 특히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저를 붙잡았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동생 앞에선 절대 약한 모습 보이지 않았죠. 제가 무너지면 동생도 함께 무너질 거라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봄이 오면 산에 진달래가 피듯이 제 삶에도 결국 다시 꽃이 피었어요. 혹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절망 속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세요. 조금은 늦어지면 어때요?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분명히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불 속에서 다시 피어난 한 남자 올림.